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농촌의 각 면마다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시설 투자가 중복되고 활용도가 높지 않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큽니다. 정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성한 진안의 한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입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모두 5억 원을 들여 조명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시설을 주로 걷기, 고리 던지기 등에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걷기 조깅하시는 분들 축구 이런 건 않고요. 고리 던지기 막 이런 거 하대요. 진안군은 올해 이 학교에서 자동차로 2분 떨어진 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13억 원을 들여 천연잔디 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등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동차가 없어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여기서 누가 한 명도 안 가요. 누가 갈 사람이 없어. 이거 차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멀어서 못 가지. 누가 차 타고 누가 공원을 못 들어가요. 걸어가야지. 진안군의 경우 11개 읍면 가운데 10곳에 모두 잔디 운동장과 농구장 등을 갖춘 체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전체 6개 면에 각각 체육공원을 조성한 무주군의 6개 초등학교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잔디 운동장이 설치됐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장 같은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않고. 각 면마다 수십억 원을 활용 방안이 불투명한 체육시설 건립에 쏟아부어 예산 낭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전라북도 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잇따라 열립니다. 내일은 전라북도와 전북경찰청,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과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새만금과 신공항,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고 모레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어 오는 8일 새만금개발청이 국회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인데 새만금개발청의 국정감사가 끝나면 올해 전라북도와 관련된 국정감사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라북도 교육 재정이 내년에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악재가 늘어나면서 교육 활동과 관련한 사항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누리 예산입니다. 내년에 필요한 누리 예산은 760억 원인데 정부는 이미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학생 수를 확대하는 교부금 배정 기준도 재정을 더 위축시키는 원인입니다. 이럴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은 380억 원의 정부 지원이 줄어듭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교부금이 감소될 예정으로 있고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 경비로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상당히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세수 결함으로 교부금 축소가 불가피하고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끊긴 초등 돌봄교실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전북교육청의 지방채도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과 누리예산 등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2,420억 원입니다.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돼 원금과 이자에만 126억 원을 써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 없이 부담만 늘다 보니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시설 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체험 활동 등 교육 관련 사항에 축소가 예상됩니다. 어떤 유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들의 그런 어떤 체험 학습비들이 결국엔 부모님들이 직접 부담하는 수밖에 없죠. 소외계층들, 이런 계층들은 결국에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교육 예산 운용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내일 열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 예산과 관련된 공동 대응 방식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누리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려는 정부에 대해 경고를 보낸 뒤 정부가 강행할 경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정부 투쟁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 임용할 유치원과 초등교사 318명을 선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교사 278명과 유치원 13명,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는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1일에 1차 시험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6일에 발표합니다. 한 농촌마을에 있는 유리온실 확장을 놓고 영농조합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 마을에 있는 농지입니다. 중장비가 바닥을 파내자 노끈과 비닐, 나무 찌꺼기 등 각종 폐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로 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폐기물 및 쓰레기로 인하여 오랫동안 방치하고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이 땅이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풍겨나와야 해충의 온상지가 되었으며 이 농지는 인근의 파프리카 영농조합이 사들인 곳입니다. 3년 전 만제곱미터의 유리온실을 지은 뒤 온실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영농조합 측은 파프리카 잔재물을 치우다가 일부가 들어갔을 뿐 일부러 파묻은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우리 편의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식물이라 하지만 저희가 다 반출시켰고 침투수가 있어서 악취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는 절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매립한 사실이 단연코 없었고 주민들은 전주시가 현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온실 확장 허가를 내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이 확장되면 바람길이 막혀 열섬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허가 신청을 유보한 뒤 조건부 승인을 내린 전주시는 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영농조합이 거세게 부딪히면서 전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민간 사무실을 빌린 뒤 지급하는 임대료가 비싸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도청 앞에 민간 사무실을 임대해 매달 3,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국가와 지방 예산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임대료를 지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 전북 테크노파크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운데 나들이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천변을 달리고 축제장을 찾아 가을 정취를 즐겼습니다. 휴일 표정 권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가을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도심의 천변길.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제 코스의 절반을 달렸는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숨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달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오늘 저 마라톤 클럽 친구랑 같이 날씨도 좋은데 함께 뛰어가지고 기분도 좋고 상쾌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 차가워진 물속에 선뜻 바지를 걷어붙이고 뛰어든 사람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애기랑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직접 잡은 물고기를 바로 숯불에 구워 먹는 맛은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벼가 고개를 숙인 논에서는 온 가족이 메뚜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메뚜기를 직접 잡아보는 아이들, 잡은 메뚜기를 구워 먹는 어른들, 이른바 야생의 색다른 즐거움에 푹 빠집니다. 메뚜기가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잡으니까 재밌었어요. 몇 마리나 잡았어요, 모두? 한 마리요. 10월의 첫 일요일, 시민들은 무르익고 있는 가을 정취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서울시의 아리수 같은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합니다. 전주시는 하루에 350mm 크기의 페트병 수돗물을 만드는 설비를 만들어 전주시가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 재해 현장 등에 무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12일까지 페트병 수돗물에 대한 브랜드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난 8월 전북의 어음 부도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8월 전북의 어음 부도율은 0.55%로 한 달 전보다 0.35%포인트 늘었고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부도 금액이 21억 4천만 원, 건설업의 부도 금액이 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완주군 운주면의 한 야영장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45살 정모 씨 등 2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통이 과열돼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해상경비정에서 근무 중에 실종된 해양경찰관 45살 김모 경사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오늘 오후 3시쯤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김 경사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익산의 한 석재 공장에 대형 구렁이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구렁이는 길이 3m 50cm에 무게 25kg가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포획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일부에 안개가 끼면서 차량 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은 없겠고 쾌청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홍찬씨, 양희은, 장필수,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K-포크의 운명적 만남. 두 번째 달, 박주원, 만루, 잔누 쉐라, 클레어 메모리 오케스트라, 월드뮤직 빅파티. 이상으로 JTV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어떤 길도 거침없다.